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세미나의 연사자를 맡게 된 이사학번 여동준이라고 합니다. 음, 자,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희가 1학년 때 미분 적분학 1, 2를 배우잖아요.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. 이렇게 쉬운 것들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목차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지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같이 이해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우스 법칙의 대표적인 예제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전자기학의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이중적분, 선적분하고 면적분, 아니 선적분을 사용해가지고 어,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. 그럼 가장 먼저 전기력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전기력 선이라고 함은 이제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을 작용받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요. 이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려주고, 그 다음에, 어, 교차하거나 합해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전하분포의 대칭성을 해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, 그려주면 됩니다. 지금 여기에 지금 요 예시가 존재하는데요. 이거 치울 수가 있나? 요 예시가 존재하게 되는데, 요거는 이렇게 두 개의 선전하, 플러스 전하,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, 여기서는 이제 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거를 면이라고 쳐주게 되면은 이, 이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이 면전화로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우스 폐곡면의 개념인데요. 가우스 폐곡면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분리해서 이 표면을 지나지 않고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, 즉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개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표면을 이야기합니다. 이거는 후에 가우스 법칙의 정의에도 사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자면 내부가 비어 있는 구의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가우스 폐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군대 내부가 비어 있는 구의 껍데기인데 이거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전기 손속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 손속을 구하고 그 전기 손속이 어떠한 값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손속을 구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전기 손속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기 손속은 어떤 곡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총 전기력을 나타내는데요. 이것은 이제 곡면의 넓이와 이 곡면에 대해서 수직인 전기장의 성분을 하여 구해주면 됩니다. 이거를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곡면이 존재하고 그 곡면에 대해서 단위 곡면에 아니 단위 면적에 대해서 노멀 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. 그럴 때 여기서 전기장의 성분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이노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를 이 성분만 구해서 이걸 싹 다 적분으로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가우스 법칙입니다. 이제 가우스 법칙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폐곡면 A, 폐곡면 A의 표면에서 측정된 전기 선속은 폐곡면 A의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해랑 Q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같다고 하지 않고 비례한다고 한 이유는 여기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눠준 값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. 입실론 제로는 이제 폐곡면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질 상수 같은 어떠한 상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막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이 세미나에서는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DA 벡터라는 형식으로 나타내져 있죠. 근데 요거를 풀어서 다시 써보게 되면은 벡터 E 다트 프로덕트 이 단위 면적의 노말 벡터인데 단위 벡터죠. 이 녀석 곱하기 D 단위 면적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Q라는 녀석은 아까 전에 가우스 법칙의 개념에서 나와 있듯이 어디 있냐? 여기에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 Q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네네. 네. 아, 이제 여기 가우스 법칙의 정의가 이 폐곡면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더라도 가우스 폐곡면이라면 안에 전하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 폐곡면에 상관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말하는 건데요. 그래서 A라는 값은 저희가 주어진 전하에 따라서 임의로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. 네, 맞아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전화 밀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제 여기서는 선전화랑 면전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단위 면적당 전화량을 이제 면 전화 밀도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단위 길이당 전화량을 선 전화 밀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다룰 상황에서는 모든 전화의 밀도가 항상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앞으로 다룰 예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예제로는 이제 무한한 선 전하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이 성립하는지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제 여기서 우선은 이 R 값부터 설명을 드리면 R 값은 이 선 전하와 여기 있는 폐곡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설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L은 여기서 임의로 설정해준 원기둥의 높이를 L이라고 지금 설정해 놓았죠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전기 선속을 구할 때 전기력선이 이 폐곡면에 수직인 방향 아니 수직인 성분만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원기둥의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 전기력선과 이게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날개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적분을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뒤에 면적분한 곳이 여기 날개 부분의 넓이와 같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계산해준 값이 이 파이의 R의 L이 되겠죠. 그리고 이를 곱해준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람다 곱하기 L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람다는 이 선 전하의 평균 밀도이고요.
그 다음에 L은 여기에 길이겠죠. 그러면은 Q가 람다 L로 나타내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내부에 들어있는 총 전하가 Q인 것인데 이 총전하 Q가 평균 네? 선밀도 선밀도 곱하기 여기에 길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에 대한 식으로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이라는 녀석은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활용한 두 번째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는 면전화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. 근데 면전화가 지금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XY 평면이 전부 다 무한한 평면 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평면 전화와 이 패곡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금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.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패곡면 아니 그 전기선속을 구할 때 이 전기력선이 패곡면의 수직인 것만 고려해서 다 더해주도록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날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여기 이 단면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게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식이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. 여기서 이게 시그마 S로 나타내진 이유는 여기서 시그마가 면 밀도이고 면 전하 밀도이고 그 다음에 S라는 값이 지금 여기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. 근데 여기서 이 값은 지금 여기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. 왜냐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거리에 상관없이 이게 일정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R 제곱에 Q1, Q2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선적분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. 이게 R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마지막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은 이제 전기장을 측정할 지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인데요. 여기서 무한한 평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X축, Y축, Z축인데 X, Y 평면을 평면 전화,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평면 전화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원 있죠. 이 원에서 Z로 작용하는 것을 선적분을 통해서 먼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R 값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줌으로써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계산해 볼 겁니다. 가장 먼저 이게 간단한 공식으로는 네, 이렇게 나왔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라지 R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스몰 r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 r에 해당하는 값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
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값이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Z 방향으로 가는 녀석만 포함을 시켜줘야겠죠. 근데 여기의 값을 뭐 이거라고 쳐주게 되면은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면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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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, 맞아요. 아, 네네.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줄 건데 이 코사인 여기를 세타라고 하죠, 그냥.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직각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R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지 이 성분 여기 그러니까 이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해줘야지 여기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세타가 세타라고 설정을 해줬으니까 여기가 루트 라지 R 제곱 플러스 스몰 R 제곱이었고 여기가 라지 R이었으니까 루트 라지 R 제곱 플러스 스몰 R 제곱 분의 라지 R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식을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. 어, 아니지.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이걸로 선적분을 해준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요거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를 이제 R을 0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적분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요게 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. 지금 여기서 R 제곱은 그대로 가고 이 Z만 여기서 X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상수들이 곱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값이 나오긴 하는데 요 상수들을 다 떼고 변수만 고려를 해서 거의 다 계산을 해줘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상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쿨롱 법칙을 사용해서도 음, 이러한 앞에서 여기서 나왔던 것이 똑같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 배운 선적분하고 그냥 적분만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음, 아닐 것 같습니다. 저는. 제 자세히.
네,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, 아, 네. 여러분들 세미나 준비하시고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, 이제 뒤풀이 가실 분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깐만. 잠깐만.